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이처셀에 대해서 좀 큼지막한 기사가 두 가지가 떴어요, 여러분. 네, 이 두 가지 기사의 차이점, 그리고 기사가 실리는 그 타이밍,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주가 자체도 이 기사가 나오면서 크게 급등을 했다가 상승폭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나왔던 중요한 사항들, 자, 요걸 좀 알아보고요. 앞으로 그 네이처셀의 그 방향성, 그리고 기사가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영상 후반부에는 매집주 하나 말씀드리니까 요거는 네이처셀과 별도로 대박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네이처셀부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여러분, 세계 최초 이런 말이 붙으면 주가는 엄청나게 이제 급등을 합니다. 그죠? 근데 줄기세포를 이용을 해서 세계 최초로 알츠하이머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건의 기사가 나왔어요. 자, 이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기사건으로 해서 시세가 크게 급등을 했나요? 여러분, 그 타이밍을 잘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타이밍 관련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면, 죄송합니다. 그 9월 10일 날 장 시작 훨씬 전에 아침 7시 1분에 나온 기사입니다. 네이처셀이 그 조인트 스템의 품목 허가 문턱 넘을까? 자, 이렇게 하면서 그 기사 제목이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좋은 의견이 있고 나쁜 의견이 있다. 이런 건에 대한 재료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장익 교수, 일본에서 지난번에 유효성 입증권의 발표가 있었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조인트 스템의 허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당연히 이장익 교수는 얘기를 했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전문가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재임상 없이 허가 어렵다. 이런 건의 재료도 나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요게 가만히 보면 9월 10일 날 7시 1분발 기사로 나왔지만 유료 컨텐츠 서비스로는 9월 6일 날 15시 37분에 나왔어요. 그러면 유료 사이트에 이렇게 나왔던 기사는 만일 그게 부정적인 기사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럼 언제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9월 6일이니까 지난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이라고 한다면 이 날짜입니다. 9월 6일 날 금요일 날 3.4% 이미 내렸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부정적 기사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선 반영이 됐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건데 글쎄요. 네, 여하튼 이 건에 대한 재료가 나왔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장익 서울대 교수의 긍정적인 전망 이 부분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 기사에서 얘기하는 전문가라는 게 누굴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른바 전문가라고 이제 반대하는 측의 의견은 여기 나와 있죠. 재신청은 다시 임상을 진행하지 않고 기존 임상 데이터의 일부 보완 데이터만 추가해 제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임상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대응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재신청은 사실 뭐 잘못됐다 이렇게 평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장익 교수의 유효성 부분, 그러니까 그 임상적 유의성이죠. 요거를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 부분은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반대하는 집단에서 재신청은 이번에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만약에 재신청이 들어갔을 때 이게 안 된다고 한다면 식약처에서 받질 말아야죠. 그죠? 네. 금년도 3월에 제출이 된 겁니다. 재신청 일단 서류가.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받지 말아야지. 받고 나서 가만히 있거든요, 지금. 그죠? 이거를 심사하는 와중일 수도 있겠고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하튼 재신청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다시 재임상을 실시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재신청 서류를 받지 말아야죠.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정적인 의견이 일부 있는 것은 우리가 항상 음의 세력이나 또는 나쁘게 보는 측은 항상 모든 사안에는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 여기 긍정적인 요소는 바로 이르면 오는 9, 10월께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정 프레임에 갇혀서 뭐 7월이나 8월에 좀 나와줬으면 그런 희망도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중로는 9월, 10월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재반려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심사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기사를 보고 좋은 점, 나쁜 점 있습니다만은 네이처셀 주주님 입장에서는
재신청 서류를 처음에 식약처에서 받은 이상 부정적인 쪽의 의견을 너무 볼 필요는 없고 9, 10월 달에 허가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그 좀 마이너스적인 재료도 포함되는 기사를 이렇게 그 이 딜 사이트에서 내니까 네이처셀이나 알바이오 측에서도 반격하는 긍정적인 재료를 바로 냈어요. 네, 요거는 9월 10일 11시 3분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자가지방률의 줄기세포 네이처셀이나 알바이오가 갖고 있는 고유한 기술인 이걸 이용을 해서 치매를 치료하는 것을 일본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건의 재료가 나왔습니다. 그죠? 네, 자, 이 재료가 결국 이제 나오면서 이것이 11시 3분발 기사로 나왔습니다는 10시 28분에 먼저 나오기도 했어요. 프라임 경제는 좀 늦게 게재를 했네요. 주가 자체가 그때 분차트 보면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은 아침에 나왔던 재료는 그렇게 크게 주가를 크게 내리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요 정도 낙폭만 잠깐 나왔던 거죠. 그죠?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기사 자가지방률의 줄기세포로 치매 치료한다는 거. 네, 그 재료로 크게 폭등을 했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온 거죠. 이걸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나왔던 딜 사이트의 그 기사는 크게 악재로 작용이 안 됐다 이거죠. 그죠? 그렇게 일단 보이고 두 번째 나왔던 재료 그러니까 일본 승인 받은 거 요건에 대한 재료는 주가에 크게 민감하게 작용을 했다 이거죠. 물론 둔화되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런 건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가 긍정적인 재료에 더 네이처셀이 강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심사 신청권을 이미 3월 달에 한 상황이고 지금은 식약처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9월, 10월에 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요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디스 기사건에 대한 부분은 있을 수 있는 그냥 반대 정도다. 막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첫 번째 기사를 보고 크게 불안해할 그럴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뭐 이를테면 신한투금 같은 데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얘네들이 좀 기사를 가지고 좀 장난을 놀고 있지 않느냐.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단계적으로는 그렇게 좀 일단 그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면 통계적 유의성은 첫 번째 그 허가 신청에서 인정을 받았고 임상적 유의성을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임상적 유의성을 보완해서 제출을 금년 봄에 한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가는데 하자가 없죠. 하자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여하튼 이런 건에 대해서 들어오는 긴급한 소식이나 이런 것들은 영상을 항상 늦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바로 드릴 수 있자면 여러분들이 문자를 먼저 주셔야 돼요. 네이처셀이라고 문자 주셔서 좋은 대응 방안 그리고 빠른 소식을 접하시는 게 매매하시는데 상당히 유용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문자 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고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네, 요거 말씀 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매집주 말씀을 드리는데 매집주라는 것은 조금씩 모아가서 크게 터트리는 종목이죠. 이번에 제가 매집주를 엄선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 매집주는요. 이번 9월에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 달 내지 두 달 내에 시세 폭발 가능성으로 미리 매수하는 겁니다. 미리 매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9월 달에는 너무 시세가 튀면 안 돼요. 9월 달에는 등락을 거듭할 때 우리가 모아가면서 매집을 해서 9월에 미리 모아가서 10월이나 10월, 11월 달에 터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사가지고 바로 단타를 한다. 네, 이런 종목을 하실 분들은 이건 손대지 마시고요.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매집주 이거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뭐 단타 매매한다고 해서 그게 돈 됩니까? 따라다니다가 결국 이제 불나방처럼 이제 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특히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되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하나를 엄선을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이 워런 버핏이 실적이 제대로 되거나 큰 꿈이 있거나 네, 이런 종목 아니면 손대지 않죠. 부실한 잡주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핏형 조건을 만족한 종목 중에서 엄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버핏형 조건이 뭔지를 아십니까? 뭐 그래도 여러분들 좀 알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매매하더라도 그죠? 네. 그래서 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 실적으로 봐서 예전보다 증가를 하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해 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 네, 그런 위주로 버핏은 종목을 좀 찾죠. 실적주는. 그래서 요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입니다. 네, 이런 종목들 중에서 뭐 한 2, 30개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종목이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었냐 하면은 여러분 그 재룡전기라고 아시죠? 네.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때 이렇게 급등을 한 것이 물론 이제 재룡전기입니다. 이슈도 작용이 됐지만 워런 버핏형 실적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더 크게 급등을 해서 결국 한 6배 정도 난 거예요. 네. 실적에다가 이슈까지 이제 플러스 돼서 6배 정도 시세를 이렇게 났던 종목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아이패밀리라고 있어요. 네, 아이패밀리 같은 경우도 요것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세 터졌죠. 네, 물론 이제 이슈도 가미가 됐지만 네,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서너 배 정도 시세를 냈던 것이 바로 아이패밀리스.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화장품주 중에서 클래시스라고 있죠.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궁극적으로 화장품주 이제 올랐다기보다 화장품주 섹터에 오름세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오른 것은 단독적인 시세를 낸 거죠.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큰 시세를 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종목들처럼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정도를 잘 선택하는 게 좋은데 제가 고심을 하고 이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을 역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주가 수준은요. 요게 그 너무 비싸면 여러분들 또 손 안 나가시죠. 네, 3,000원에서 7,000원 정도의 적정한 낮은 가격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저렴한 주가 수준입니다. 시가총액은 800억 내지 1,700억 범이기 때문에 가볍죠. 네, 가벼운 게 멀리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뭐 10%, 20% 먹으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목표 가격이 현 시세 대비해서 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면 좀 가벼워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이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꿈만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은 필요가 없어요. 네, 리스크가 일단 없어야 돼. 그죠? 리스크가 없는 쪽에서 실적이 겸비가 된 거. 아까 워런 버핏형 조건이 이제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런 쪽에서 제가 선택을 해봤어요. 유보율 같은 경우도 400 내지 600%대. 높은 건 아니지만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타인 자본 많이 안 쓰죠. 부채 비율이 한 40%, 70%대니까.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기 역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금년도 예상 영업이익은 작년에 무려 더블이에요. 네, 더블 정도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된 거고요. 예. 자,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막 뚫어내려고 그러죠. 근데 너무 직방으로 쭉 가버리면요. 그러면 못 잡아요. 매집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등락을 하면서 올라가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이 아주 좋은 타임이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봉 차트로 보시면 주봉 차트는 이런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뭐 차트 많이 보셔서 아시지만 밑에서 받쳐주고 결국 여기 뚫어내면 큰 시세 내죠. 근데 여기가 걸리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적이 계속 점증하기 때문에 이 고점은 의미가 없어요. 이 고점은 실적이 지금보다 못할 때의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요런 유의 종목이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일주일 전부터 외인의 입질이 시작돼서 타이밍이 딱 맞습니다. 그죠? 너무 급하게 매수를 해 나가면 안 돼요. 그죠? 예, 그러면 모아갈 수 없죠. 입지를 시작한다는 얘기는 사고 팔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약간 사자가 많기 시작하는 그런 조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여러분 꼭 잡으셔야 돼요. 네. 매집주라고 꼭 문자를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타이밍과 종목명 그리고 앞으로 매수 매도 타임 말씀드릴 겁니다. 요번에 번호가 바뀌었어요. 네. 요 번호로 매집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꼭 성투하시기 바랍니다.